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촬영 전에 선생님 상황을 미리 전달받긴 했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알지 못하시니까 어떤 상황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렇게 변호사 상담을 받을 줄 몰랐고, 저는 지금 30대 초반 남성이고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최근에 좀 독립을 하려고 신림동 쪽에 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정도 되었었고요. 네. 근데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전혀 몰랐어요. 집주인이 그 전셋집을 담보로 그 대출을 받았고, 그걸 받지 못해서 지금 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본격 상담 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유튜브에다가 개인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좀 쳐봐서 변호사님을 좀 알게 됐고요. 네. 직접 한 뵙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좀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진짜 한 번도 이런 개인회생 파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좀 오게 됐고, 사실 좀 무턱대고 제가 연락드린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도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기죄 고소랑 별개로 지금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 파산이 좀 가능한지,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 중에서 어떤 게 조금 유리한지 좀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하신 건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유형이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회생 파산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떤 상황과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신림동에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일단 체결을 했고요. 제가 사실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다녔었습니다. 근데는 좀 신용 등급이 괜찮아서 8천만 원 신용 대출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었던 제가 2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보증금 1억을 채웠습니다. 근데 거기 건물이 총 한 10개 정도 호시 있는 원룸 건물이고, 건물 자체가 알고 보니까 10억 정도의 담보가 잡혀 있었더라고요. 담보가 있는 게 좀 찝찝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공인중개사분 아주머니께서 건물 총 시가가 20억이 훨씬 넘는다. 또 최소 30억 이상이다. 이 정도 시세 건물인데도 담보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냥 안정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첫 계약이기도 했고 조심스럽긴 했지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저도 당황스러운 게 집주인도 그렇고 이제 공인중개사 분도 그렇고 잠수 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예요. 전세 기간이 만료 몇 달 전부터 심지어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었었고, 제가 문자에도 안 받고 카톡에도 안 받고 전화에도 안 받고 뭐 어떻게든 막 메일 주소 알려고 하고 SNS 막 다 뒤져봤는데 안 나오고 해서 안 됐는데, 이제 집이 경매로 이제 진행됐다라고 법원에 송고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지금 살면서 하루하루 되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형사고소는 진행하신 상태이신 거죠? 네, 형사고소는 저 말고 다른 임차인들 좀 모아가지고 같이 지금 한 상태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아직은 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형사고소는 하셨다라고 하니까 고소에 대한 결과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파산 진행 요건이 되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긴 할 건데, 혹시 현재 그러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원래 대기업 다니면서는 조금 벌었는데 올해 초에 제가 좀 퇴사를 하고 개인 사업자로 전환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월에 150 정도 실수령액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돈으로 2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넣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혹시 별도로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이라든지 주식, 코인, 보험 가입하신 거, 이런 재산이 또 있으실까요? 제가 코인 지금 200~300 정도 보유한 거에는 사실 다른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코인 투자 누적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좀 본 상태이고, 그때 이제 2천만 원 그냥 모아둔 거는 현금 갖고 있다가 전세자금으로 투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 결혼은 안 하신 상태이신 거죠? 네, 결혼은 아직 안 했고 부모님이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 소득이 실수령 15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모님하고 동거하고 계시지만 부모님께서 소득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인정은 안 될 것 같고, 본인 1인 생계비로 124만 원이 공제될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150만 원에서 124만 원을 빼면 26만 원이 남죠. 네. 26만 원을 36개월로 갚는 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주식 코인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회생법원은 손실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재산 가치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주식 코인 투자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손실 본 내용만 잘 소명을 하면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변제금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타 도박이라든지 사행성 소비는 없는 걸로 보여져서 혹여라도 진행 과정에서 계좌 내역상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타난다면 재산 가치로 반영되어서 변제금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변동 요인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서울과 부산회생법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실무 준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준칙에 따라서 변제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려면 크게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생에 이른 주 원인이 전세 사기 피해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율이 2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변제율 20%라는 조건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기존의 변제 계획안 단축에 관한 실무 준칙이라든지 부산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20% 이상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기본적으로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건지는 별도의 요건을 더 살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게, 일단 주식 코인으로 또 1,000만 원 손실 보신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변제 계획안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선 회생에 이른 주된 원인이 전세 사기 피해여야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로 대출금 한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손실을 본 상황이고, 주식 코인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신 상황이니까 주된 원인이 전세 사기 피해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비추어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20% 이상의 변제율을 충족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퇴사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이제 지나치게 낮아서 24개월로 가면 변제율 20%를 충족하지 못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36개월 변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세금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라는 거를 법원에 잘 소명을 하면 이 부분은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지 않고,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변제금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으시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제가 좀 말씀 주신 거 사실 좀 녹취를 좀 했는데 이거 좀 잘 좀 듣고 다시 또 연락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